안녕하십니까. 열일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 자바 클래스와 객체 라운드 12 자바 4대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를 살펴보시면요.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클래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클래스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혼돈하지 마셔야 될게요. 우리가 일반 클래스 속에 스트링 클래스 뭐 S라는 이러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이게 그 중첩 클래스가 아니고요. 이거는 포함 오브젝트입니다. 하나의 클래스 속에 클래스의 객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 이거는 포함 오브젝트의 개념이고요. 완벽하게 또 다른 클래스의 형식 하나가 하나의 클래스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보고 중첩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러한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다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이러한 중첩 클래스도 역시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일반 중첩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스태틱을 사용할 수 있는 정적 중첩 클래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메소드 안에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 중첩 클래스, 다음 네 번째로는 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원하는 메소드만 제정해서 사용하는 익명 중첩 클래스, 이러한 식으로 네 가지가 나타나 있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으로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첩 클래스의 정의가 나타나 있는데요. 클래스 내부에 또 다른 클래스를 가짐으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었죠. 클래스의 관리의 효율을 높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 속에 또 다른 클래스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클래스의 이름으로 호출해서 사용했을 때 서로가 연계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때는 편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그렇고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요. 이러한 중첩 클래스의 형태 종종 이용되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옆에 괄호 열고 스태틱을 포함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의 멤버로서 스태틱을 포함할 수 없다는 얘기지,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아우터 클래스의 스태틱을 포함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뭐 요건 잠시 후에 설명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 뒤에 나오는 정적 중적 클래스하고 혼돈 많이 하시는데요. 그 두 가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중첩 클래스의 형식과 생성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형식을 보시면 클래스 아우터, 이건 이름 정하기 나름입니다. AAA, BBB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 아우터라는 요 덩어리 속에 무엇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죠. 클래스 이너라고 하는 또 다른 클래스의 형식 자체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너 클래스나 아우터 클래스나 가질 수 있는 멤버는 항상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뭐 멤버 필드 가질 수 있고 생성자 영역 가질 수 있고요. 다음에 멤버 메소드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중첩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러한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밑에 보시면 생성 파일로서 이런 게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어, 중첩 클래스의 개념에서는 일단 아우터 클래스 보이시면 아우터.점 클래스가 생기겠죠. 근데 이너 클래스라는 글자를 만났을 때 이너 클래스가 생겨야 되는데 실제 이 이너 클래스가 아우터 속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너 클래스는 어디 속에 들어있는 멤버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달러 표시라는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러한 중첩 클래스의 객체 생성은 외부 클래스 점 내부 클래스 그리고 객체명, 다음에 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new 내부 클래스,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생성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이거는 중첩 클래스마다 객체 생성시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 하나 정도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것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시키고요. 프로젝트는 day 012라고 생성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12번째에 대해서 exam 언더바 01이라는 예제를 만들고요. 자, 이너 클래스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의 클래스 아우터, 우리 저 프린트 아니 저 PPT에 있었던 내용처럼요. 클래스 아우터 적어 놓고요. 이쪽 바깥쪽 멤버로는 인티저 x라는 값 하나 설정해 놓고요. 다음에 스태틱으로 인티저 y라는 값을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클래스하고 똑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우터 생성자 하나 만들고요. 다음에 퍼블릭 보이드 디스플레이. 자,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러한 클래스 속에는 이제 멤버 필드, 다음에 생성자, 다음에 메소드 이거 이외에도 또 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클래스가 하나의 클래스 속에 포함될 수 있다. 뭐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이너 클래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멤버로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인티저 A, 다음에 프라이빗 스태틱 인티저 B 뭐 이러한 멤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생성자가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뭐 얘도 자신만의 디스플레이 인 이라는 이러한 메소드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A는 A.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만들었을 때 클래스. 자, 그렇게 해서 따져보시면요. 하나의 클래스 속에 멤버 필드와 다음에 생성자와 메소드 이런 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의 클래스 형태 자체를 하나의 클래스가 또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클래스 역시도 마찬가지 멤버 필드와 그 다음에 생성자, 그 다음에 메소드 그리고 또 다른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요건 미리 적으면 안 되겠네요. 자, 또 다른 클래스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클래스 속에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요런 형태를 보고 바로 이너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너 클래스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이렇게 이너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우선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시기에 이 클래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클래스 파일이 몇 개가 될까요? 클래스 파일은 일단 exam 언더바 01이라는 클래스 파일 생겨나겠죠. 다음 두 번째 out라는 클래스 파일 생겨나겠죠. 그렇더라면 이 클래스 속에 있는 요 클래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요 클래스 속에 있는 요 클래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궁금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요 이클립스가 들어있는 워크스페이스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클래스가 생겨났습니다. 우선 exam 언더바 01이라는 자바 파일 하나에 대해서 exam 언더바 01점 클래스는 생겨났고요. 다음에 아우터 클래스도 생겨났는데 요쪽 나머지 두 개 한번 보십시오. 아우터 속에 있는 이너 클래스라고 해서 아우터 달러 표시 이너라는 클래스가 하나 생겨났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우터 클래스 속에 이너 클래스 속에 있는 other inner라고 하는 클래스 이런 식으로 뭐뭐 속에 들었다라는 의미로 달러 표시라는 요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PPT에 설명드렸던 그 달러 표시가 바로 여기에 생겨나는 이 클래스 파일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쪽 그 디스플레이 인에서는 무엇을 하는 게 좋으냐? 다시 말하면 이 이너 클래스를 쓰면 뭐가 좋으냐? 라고 하면 바깥쪽 멤버를 마치 자신의 멤버인 양 참조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라이빗 영역이라도 관계없이요. 프라이빗 영역이라는 것은 보통 하나의 클래스에 소속된 멤버들끼리는 서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이라도 관계없이 이너 클래스에서 다 호출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라는 값을 출력시켜 보고요. 다음에 y라는 값을 이렇게 출력을 시켜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께서 a라는 것은 이 안에 선언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x나 y는 선언한 적이 없죠. 이 안에서. 근데 바깥쪽에 있는 이 x하고 y라는 요 개념을 안쪽에서도 불러다가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너 클래스의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객체를 공유하는 개념이 바로 이너 클래스의 핵심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요 x100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클래스 객체를 몇 개 만들든 간에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스태틱만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너 클래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공유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개념 잘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이너 클래스는 제가 아까 스태틱 포함 불가라 그랬죠. 바깥쪽에 있는 스태틱을 포함해서 이거 사용을 못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멤버 속에 스태틱이라는 요 글자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 줄 딱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주석체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놈들 사용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요거 두 줄은 뭐랑 또 똑같습니까? 아까 적었다가 제가 너무 빨리 적어갖고 지웠는데 디스플레이
라고 하는 이러한 메소드를 호출해서 바깥쪽에 있는 요 멤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이너 클래스에 있는 디스플레이 언더바 인이란 요 메소드는 어떻게 호출할까? 호출을 하려면 일단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객체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 라고 하면 조금 전 PPT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바깥쪽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outer, outer, ot는 outer, outer 하셔서 바깥쪽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안쪽 클래스의 객체는 outer.inner 이너 클래스 oi는 하셔갖고 바깥쪽 클래스의 객체를 통해서만 안쪽 객체의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ot.new inner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만드시게 되면 oi.display underbar in 이라는 이러한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너 클래스 안에 있는 other 이너 객체는 어떻게 만들까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outr.inner.othr other inner oio는 우리가 바깥쪽 클래스의 객체가 지금 현재 oi가 바깥쪽 클래스의 객체가 되는 거죠. 그죠? 요 놈을 통해 갖고 다시 말하면 oi.new other 언더바 inner 이라고 객체를 만드시게 되면 바로 바깥쪽에 있는 객체 다시 말하면 요놈 만들 때는 요거 바깥쪽이 필요했었고요. 다음에 요놈 만들 때는 요거 바깥쪽이 필요했었다 라고 하는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겁니다. 몇 단계라도 관계없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바깥쪽 필드를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스태틱으로도 공유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스태틱 말고라도 공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태틱은 전체가 다 공유되는 거고요. 스태틱 말고 이러한 이너로 공유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개념이 성립이 되냐면 OUTHER, OT1은 UOUTR 해서 객체를 만들 때 OUTR.INNER OI1은 UINNER OUTR.INNER OI2는 OT1.UINNER 자, 아시게 되면 여기에서 요 OI1이라는 것과 OI2라는 요 두 가지 멤버는 무엇을 공유하게 되냐면 OT1이라는 것을 공유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OT를 공유한 거와 OT1을 공유한 거는 서로 틀리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만약에 OT에 대해서 값이 X가 변했다. 변했다라고 하면 누구한테만 적용될까요? 그러면 여기 OI한테만 그 값이 적용될 거고요. OT1이라는 것에 대한 요 값이 변했다. 라고 하면 요 OI1하고 OI2 둘 다의 데이터가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갖고 얘를 프라이빗으로 안 하고요. 그냥 일반 인티저로 이렇게 봤을 때 우선 디스플레이 언더바 인이라는 것을 한번 출력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OI1.display 언더바 in 다음 여기도 OI2.display 언더바 in 하셔서 만들어 놓고요. 실행 한번 시켜보시면 둘 사이에 좀 간격을 둘까요? 그리고 X만 출력시켜 봅시다. 자, 하셔서 출력을 시켜보시면 실행을 시켜보셨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위에 것도 100이고 밑에 거 둘 다도 역시 100입니다. 그래서 얘는 OI고요. 얘는 OI1, 얘는 OI2 이러한 식으로 객체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출력하기 전에 OTA 값을 한번 바꿔봅시다. OT.x는 200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누구만 바뀐다는 얘기일까요? OT. 그러면 OT.x의 값을 바꾸게 되면 OT로 만들어진 건 요놈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OT1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얘를 실행을 시켰을 때 누구의 x값만 바뀌게 되냐면 요놈의 x값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OI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OI1, OT1.x 요 값을 뭐 700으로 바꿨다. 이건 누구의 값이 바뀔까요? 이건 누구의 값이 바뀌어요? 그렇죠. OI1하고 OI2가 동시에 공유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멤버 값이 700으로 바뀌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700, 700. 위에 건 여전히 200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요 값, 요 OT1이라는 바깥쪽 클래스는
안쪽 객체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 바뀌면 다 바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OT1으로 만들어졌느냐, OT로 만들어졌느냐, 뭐 그거에 따라 갖고 서로가 공유하는 개념이 틀려지게 된다. 뭐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너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클래스 속에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다. 요거 한 가지 하고요. 이렇게 클래스 속에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면 바깥쪽 멤버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스태틱은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시킬 때는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안쪽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의 클래스는 몇 가지가 생기느냐? 바깥쪽 클래스 하나, 바깥쪽 클래스 하나, 다음에 안쪽 클래스는 달러 표시라는 예약을 사용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너 클래스, 중처 클래스의 개념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예제를 다루면서 이너 클래스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너 클래스로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